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단합은 분열의 뿐입니다. 이제는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혁신 전대를 거부한 문재인 대표.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혁신안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안철수의 칼로 공천 물갈이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자리에 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게 공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10대 혁신안 이걸 읽다가 가슴이 턱턱 막히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걸릴까? 부패 혐의 기소자는 공천을 아예 안 주겠다. 네. 저러면 저기에 아이고 우리도 가끔 뵙는 우리 박지원 예. 의원도 저기에 딱 걸려서 네. 못 받는 것처럼 돼 있죠. 예. 이게 만약에 적용되면 네. 신계륜, 신하경 두 분도 관련된 그 부패 혐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박지원 의원은 지금 저축은행 수수 혐의 때문에 2심 유죄까지 그렇죠. 나온 상태고 예. 신계륜 신하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서 그 그렇죠. 입법 로비를 받았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기소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어쨌든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네. 동교동계로서 그렇죠. 그 호남 의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신계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만큼 영향력은 없지만 네. 그 민평련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김근태 의장 계열 의원들의 어떤 상징적 존재 뭐 이런 역할을 하고 해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하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친선악교계 의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 되게 핵심적인 어떤 계파들의 예. 딱 걸려 있는 거라서 되게 네.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부터 사실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나왔었는데요. 그 단호한 태도가 결국 뭘 겨냥하느냐 봤더니 오늘 보니까 이런 분들을 쳐내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게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내놨던 그거를 네. 지금 뒤늦게 받아들이는 거여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받을 것도 내 의견 늦게라도 받겠다니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비주류의 분열을 노리는 안의 칼로 그래서 비주류 쪽의 거부감 때문에 선뜻 안철수 의원이 이걸 이렇게 수용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어느 쪽으로 관측하세요? 글쎄 지금 이제 그 안 의원의 그 전대 제의는 거부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혁신 과제만 이제 수용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네. 제스처라고 보여져서 예. 지금 이제 그 말씀이 하신 것처럼 그 안의 칼로 결국은 비노, 그다음에 구민주당 세력을 결국 공천 학살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의 어떤 그러니까요. 전략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문재인 대표나 또는 당의 친노들은 결국은 친노 칼라로 결국 당을 끌고 가겠다는 그 의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상당히 정말 누가 묘수를 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며칠 전에 안철수 의원이 광주에 가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호남계 의원들이 우리 안철수 의원이 참 우리 편이 됐구나. 그래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지금 기분 좋아했는데 결국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안으로 호남 의원들을 호남 의원 대표적인 의원을 치는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상태가 됐단 말이죠. 묘수는 묘수입니다. 묘수인데 그래서 네.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받을까요? 최승현 차장 어떻게 보세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표로서는 탈당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 제안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근데 사실 자기가 제시한 혁신안은 그 전이고 지금은 이미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혁신전대를 하자고 그렇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표가 이걸 받았다고 해서 안 전 네. 대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건 생각이 어떻게 발전을 하건 그게 변화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저 유죄 확정자 제명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문재인 대표가 가까웠던 혁신위원회가 만들었던 혁신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저기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읽혀지는 부분이 네. 바로 저 유죄 확정자 제명이라는 거거든요. 누굴까요? 저게 바로 예. 예. 네.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출당을 시킬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어떤 결단을 했다는 전 신호로 보여요. 사실 문재인 대표로서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또다시 어떤 정치적 카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또 한 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더 이상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의 일부는 이미 버리고 가겠다는 지금 의사를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든 이제 그 당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네. 친노 입장에서는 정말 데모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정치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근데 처음엔 판결 나왔을 때는 뭐 표적 저 판결이라고 난리 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전 대표도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격이.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골수 지지층의 반발을 일부 사더라도 이제는 당을 어떻게든 추스려서 중도층과 호흡을 하려면 저 부분에 대한 한 결단이 있어야겠다라는 고민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저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한 거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도 저 부분 한명숙 전 총리를 안고 갈 거냐, 진짜 버릴 거냐,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관건인 예. 거죠. 그렇다고 했고 무슨 10개 항 중 9개 항만 받아들이겠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0개 항을 받아들이면서 네.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받아들인 것 읍참 같은데. 대모속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대강 제가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도 이제 네. 들어가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선은 공천 학살을 하려면 네. 우선 내 식구부터 먼저 맞아요. 제물로 먼저 갖다 넣어야 돼요. 네. 그래야 내 식구 예를 들어서 제물로 한 명 갖다 넣으면 네. 상대방을 뭐 5, 6명을 내리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미 이제 이 한명숙 전 의원의 경우는 네. 이미 지금 현재 구속 수감 중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형을 이제 살아야 되는 네, 거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표가 가슴은 아프겠지만 네. 결국 재물을 쓰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승현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런 네. 진단을 주신 네, 거고요. 네. 또 부적절 언행을 엄정 조치하라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 정청래 의원 뭐 공갈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셨었고요. 네. 조경태 의원도 지금 또 다른 결은 다르지만 저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청래 의원 근데 오늘 무슨 뭐 특위위원장인가 뭐 맞지 않았어요? 네, 뭐 어쨌든 지금 계속 당무야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1년 네. 당직 정지 처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 유예무예 당- 거의 됐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예. 그냥 3개월로 다시 줄어가지고 예. 완전 네. 이벤트 다 복귀를 했었고 뭐 어쨌든 저 부분은 뭐 사실 상식적인 얘기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하겠다는 네. 거. 근데 이제 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가장 상징적으로 부적절 언행을 한 대표적 인물로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게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노나 어쨌든 문재인 대표 성향이 다른 의원들에 대한 어떤 정리 작업 차원에서 네. 적용이 된다라는 의심을 네.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아마 정청래 의원부터 뭔가 네. 이렇게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은재 듭니다. 의원님 표현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까지 제물로 갖다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일 수 있겠네요. 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선. 그렇죠. 근데 뭐 아직도 넘어야 될 단계들이 많고 14일 네. 중앙위원회도 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제로 공천을 누구를 주니 마니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아직 이렇게 뭐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적절 언행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하겠다 이런 네. 부분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친노 비노 가릴 것 없이 좀 엄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혁신이 해체 발언을 계속 해온 이거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온 조경태 의원도 뭐 해당 발언이다라고 해서 곧 이제 징계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거기는 아닙니까? 징계를 할 분위기죠 지금. 네. 예, 예. 근데 근데 참 이 문재인 대표가 힘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게 조경태 의원 징계하겠다고 한 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는 거죠. 워낙 조경태 의원이 또 이게 펀치가 세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이제 부패 척결 네. 열어주실까요? 부패 척결은 이은재 의원님 저희 사실은 말은 멋있는 말인데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저희도 좀 얼굴 없는 뭐 그 사진을 2장 썼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이연령 비연령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러나 이제 그 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여야가 할 거 없이 예. 네, 국민들 앞에 내놓는 항상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마 20대 국회 공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이미지를 구현하기 때문에 예. 이 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아마 의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아울러서 또 하나는 최근에 이 보도된 여러 가지 갑질 의원들. 예. 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상당한 그 논란이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뜨거운 논란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뭐 칼은 부엌 칼의 배도 아프고 면도 칼의 배도 아픈데 하여튼 그럼요. 저 칼이 누구를 베게 될지 참 귀추가 귀추가 주목이 주목됩니다, 됩니다.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